시간을 앞당겨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2019년인데 2020년에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우리 사회는 또 어떠한 것들이 인기를 끌고 유행이 될까?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 전에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찾아주셨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주셨습니다. 이양은 성신여대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네, 1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작년에 하셨던 말씀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2019년에는 네. 뉴트로, 네. 새로운 복고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정말 많이 일어났죠. 제가 이 SBS 뉴스를 통해서만 해도 뉴트로 관련된 사례 굉장히 많이 접했었는데요.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8, 90년대 대한민국의 컨텐츠들을 끌어내서 전면적으로 요즘에 유행으로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가령 광고도 뭐 1970년대, 80년대를 연상케 하는 광고라든가 네. 그리고 늘 이 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트로트, 네. 전통가요가 젊은 층들에게도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이것도 뉴트로의 한 현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트로트는 항상 있었는데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한테 더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올드하다고 이렇게 치부되던 것들을 새롭게 조명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일부 뉴트로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전망을 하셨는데 2019년에 우리의 전망이 참 잘 맞았다. 아, 우리 참 대단한 것 같아. 이랬던 게 혹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필환경 소비라는 말이 예,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친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필환경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반드시 필자를 넣었었잖아요. 진짜 필환경, 에코 관련된 소비 행태 많이 보셨죠? 요즘 사람들이 종이 빨대 쓴다거나 스테인리스 빨대를 일부러 들고 다닌다거나 과대 포장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거 하지 않아요라고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기업에 얘기를 해준다던가 상당히 많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예, 또 카페를 갈 때 아예 텀블러를 하나 갖고 간다든가 나의 머그잔을 갖고 간다든가 네. 이런 분위기도 있고 저는 종이컵 이런 거 잘 안 쓰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확산이 된 것 같고요. 네. 이제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건 그러면 자 좋다. 2020년에는 도대체 무엇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큰 단어가 될까? 네. 뭡니까? 저희가 이제 매년 좀 외우기 쉬우시라고 그 해에 해당하는 동물, 12가지 동물을 가지고 10대 키워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은 경자녀 쥐띠입니다. 그래서 쥐를 가지고 마이티 마이스라고 이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마이티 마우스가 아니라 마이스, 복수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이 마우스를 마이스로 쓰면서 사실 쥐 그러면 좀 소외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혼자는 그럴지언정 여러 마리 같이 연대를 하면 힘을 가질 수 있는 마이티 마우스가 될 수 있다. 이래서 마이티 마이스라고 해서 사실은 내년도에 저희의 경제가 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좀 마음도 담아서 만들어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봤던 만화 생각도 나네요. 네, 마이티 맞습니다. 마우스. 빨간 망토. 예. 막 휘두르고 네. 귀가. 그런데 마이티 마이스 하면 사실 그 하나하나의 영어 단어가 네. 의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M으로 시작해서 Me and Myself라고 해서 멀티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좀 멀티 만들어봤어요. 페르소나. 네. 알 거는 같은데 멀티 많다는 뜻이고 페르소나는 뭐 사람, 나 이런 걸 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멀티 페르소나가 사실은 2020년을 관통하는 굉장히 큰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중인격, 약간 다중정체성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모드를 변환하면서 그때의 모드의 사람과 이때의 모드의 사람이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생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해서 풀리지 않던 이 문제가 풀리는 약간 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 페르소나 이 부분이 내년도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될 것이다. 가령 내가 지금 저는 SBS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이기도 하고 네. 기자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시에 어떤 소비 행태나 이런 부분에서의 또 다중성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둘 다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 아마 당신을 소개해 보세요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소개를 하시나요? 뭐 나이, 이름,
고향. 예, 일단 이름을 얘기하는 그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소속 이런 예. 것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한테 당신을 소개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고요. 어떤 브랜드를 제일 좋아하고요. MD가 되고자 합니다. 예, 이런 예.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좋아하는 걸 먼저 얘기한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본인이 선망하는 내가 되고자 하는 것에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투영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멀티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유독 2020년에 중요한 트렌드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왜 경기가 어려우면서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싼 거 찾는 사람은 계속 싼 거 찾고 비싼 거 사는 사람들은 계속 비싼 거 찾고 그런데 이 소비의 양극화가 엄밀히 말하니까 소비의 양극화가 아니라 소비의 양면화라는 말입니다. 양면화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 싼 거를 찾을 땐 싼 걸 찾고 비싼 거 내가 이 모드에서는 좀 기분을 내고 싶어. 내가 이 모드에서는 굉장히 최저가를 찾아야 되겠어. 한 사람한테 이 모습과 이 모습이 다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화면에 잠깐 나갔습니다만 내년을 관통할 단어로 라스트 핏 이코노미. 이건 또 뭡니까? 예, 말이 조금 어렵죠. 예. 이 라스트 핏이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라스트 마일이라는 단어부터 설명을 Last 드려요. mile. 네, 라스트 마일 그러면 사실은 되게 슬픈 말이더라고요. 사형수가 마지막 사형 집행장에 걸어 들어가는 그 순간을 예. 라스트 마일이라고 한다고 예. 합니다. 즉 정말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그것을 유통에 가지고 왔을 때에는 소비자랑 정말 최후에 만나는 접점, 그 터치 포인트가 무엇이냐, 그 라스트 마일을 핏하게, 즉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에 승부수가 달렸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고객이 만족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팬슈머 특화 생전 팬이자 제작자이자 소비자. 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멀티 페르소나와 연관이 돼 있다는 느낌도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맞는 예. 키 같다고 예. 이제 페르소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팬슈머는 굉장히 자발적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팬덤 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방탄소년단 아미가 뭐 연령대를 불문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예. 제 주변에도 40대, 50대 예. 아미분들 되게 많으신데 진짜 그분들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이 스타를 좋아하는 팬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 스타를 관리하고 제가 이 스타를 만들었고요. 제가 이 스타를 키우고 있어요. 주권 행세를 하면서 채권자 행세까지 하는 이제 그런 소비자들을 팬슈머라고 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쏙쏙 이해는 잘 되네요. 근데 아미 분들이 또 이 말씀 들었을 때 그런 자부심 우리는 마저 갖고 그럼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이제는 기업도 그렇고 뭐 비단 아이돌 산업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그렇고 브랜드도 그렇고 그런 팬들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 팬들을 파트너 삼아야 됩니다. 자산화해야 한다라는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멀티 페르소나나 라스트 핏 이코노미, 팬슈머 연령대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네. 거의 모든 연령대의 분들이 이런 현상을 접하고 능동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행동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세대들은 있습니다. 분명 밀레니얼 세대들과 Z세대로 넘어가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목한 것이 58세대라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58세대는 신중년층, 그러니까 50대, 60대까지도 저희가 분명히 바뀌고 있는 지점을 봐서 58세대라는 트렌드를 만들었습니다. 58년 혹시 얘기하는 겁니까? 정확하신데요. 예. 네, 58세대는 58년 개띠를 칭하기도 하면서 중의적 표현입니다. Old people with active lives. 그거의 약자를 딴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능동적인 삶을 사시는 올드 피플들, 요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58세대까지 저희가 전 세대의 트렌드를 한번 다 2020년에 아울러 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 58세대를 초점으로 해서 주영진 뉴스 브리핑팀에서 만든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으로만 봤는데도 저도 막 생동감이 느껴지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2020년 어떻습니까? 또 하나 꼭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저는 업글인간을 추천드립니다. 업글인간. 업은 혹시 영어 업입니까? 맞습니다. 글은 업그레이드. 그레이드. 네, 업그레이드를 줄여서 저희가 예. 업글인간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예측한 10개 트렌드 중에 가장 좀 고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3, 4년 전에 욜로라는 트렌드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야. 예. 정확히 예. You only live once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래?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게 여행 가고 쓰고 지금 하고 싶은 거 하자. 이제 이런 굉장히 현재에 충실하는 삶을 예. 사셨는데요. 이러던 분들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니즈가 생겼다라는 거. 예, 내면적 동기, 그러니까 내면적 성장의 이 동기가 생겼다라는 것에 저희는 뒤를 보는구나. 이제 뭔가 좀 더 한층 더 어제보다 나은 내일, 작년보다 나은 오늘을 생각하는구나.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좋은 징조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업글 인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말 같고요. 네. 2020년 우리 시청자분 모두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중요한 한 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친절한 말씀 이해가 너무 잘 됐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또 네. 듣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널 찾으려고 애쓰다 들리지 않는 널 들으려 애쓰다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려 너 나를 떠난 뒤 엑소가 부른 12월의 기적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잘 맞이해야 되겠지요. 2020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페르소나 이런 것들이 또 유행이 된다고 하니까 2020년 희망과 기대를 갖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20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2019년의 12월을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지하철역을 지나다 보니 구세군 자선 낭비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2020년은 더욱 풍성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노래 선택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